자, 드디어 물리 첫 시간이야. 우리 이제 고등학교 물리를 다 통틀어서 다 배울 거야. 자, 물리란 무슨 과목일까? 이게 물리라는 이름이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물리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물리를 배우고 나면 사실 거의 고등학교 물리만 배우고 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MKS 단위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벡터라는 걸 배울 거거든. 너네는 이때까지 중학교에서 이제 스칼라만 주로 배웠을 거야. 스칼라라는 걸 주로 배웠을 텐데, 자 이제 벡터랑 스칼라가 뭐가 다른지 얘네가 뭔지도 설명해 줄 거고, 그다음에 MKS 단위계가 뭔지도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리에서 제일 기초거든. 특히 얘는 그냥 잠깐 내가 설명해 줄 거고, 이 벡터를 알아야지만 너네가 고등학교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이해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어. 얘를 모르면 보통 물리 못하는 애들이 얘를 제대로 안 배우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네를 잘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얘네가 원래 중학교 교과 과정에도 없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그러다 보니까 너네는 어차피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사실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MKS 단위계가 뭔지랑 벡터 그리고 스칼라 뭐 이런 내용들이 물리의 제일 물리의 기초 파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MKS 단위계가 뭐냐? 이름 되게 거창하잖아. 미터, 킬로그램, S는 뭘까? 세컨드. 이 세 개가 우리가 물리를 표현할 때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된다라고 해서 MKS 단위계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리량 표현할 때 몇 미터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몇 킬로미터도 있고 몇 센티미터도 있지만 우리는 1미터를 기준으로 삼고 1kg을 기준으로 삼고 1세컨드를 1초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거를 1cm로 하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표현 자동차로 달리는 거리를 표현하려면 센티미터를 표현하려면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몇백 단위가 아니라 뭐 몇 만 단위 만 센티미터 2만 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얼마야? 얘면 100m잖아. 100m가 만 센티미터잖아. 숫자가 너무 커져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적당한 기준이 될 게 1m라고 정해 놓은 거야. 그럼 이 1m라는 건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옛날부터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어떤 이제 원자가 있어. 원자가 이게 KR이라는 크롬 맞을 거야. 이게 크롬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이제 전자기파를 내놓거든? 무슨 얘기냐면, 아니야, 이거는 너네가 못 알아들을 테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 어떤 말도 안 되는 너네가 보지 못하는 그 현상을 아주 미세한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고, 다음에, 1kg은 그나마 조금 너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1kg은 어떤 표준 통이 있어. 어디 저기 잘 보관되어 있는 어떤 표준 통이 있거든? 얘는 또 무게가 안 변하게끔 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얘 이 통의 무게를 그냥 1kg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한 거야, 그냥. 1세컨드도 너네가 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설명들로 정의가 돼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1m, 1kg, 1세컨드가 어떻게 됐다고? 얘네가 기본 단위다. 자, 우리 F는 MA 배웠나? 중학교 때. 힘은 1뉴턴. 단위 뉴턴 배웠지. 뉴턴은 자, 1kg짜리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잖아, 그지? 이때 단위가 kg, 미터, 세크 단위일 때만 같이 숫자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1이 되려면 이 1도 단위가 kg이어야 되고 얘도 단위가 미터/세크 제곱이어야 되는 거야. 센티미터도 아니고 그램도 아니고 그래야지 1뉴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단위는 이 킬로그램과 미터랑 세컨드 이 세 개로 표현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MKS 단위기였어. 별 내용 없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미터랑 킬로그램이랑 세컨드로 표현한다. 그러면 1뉴턴을 자, 킬로그램과 미터랑 세컨드로 표현하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뉴턴이란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곱하기 세컨드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알겠지? 이거는 여기까지가 MKS 단위계. 그러면 이제 벡터를 배울 거야. 벡터와 완전 대조되는 거, 그러니까 비교되는 게 스칼라라는 거거든? 이제 얘네 둘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배울 건데, 벡터는 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스칼라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스칼라는 크기는 있는데 방향이 없어. 그리고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스칼라에는 무슨 예가 있을까? 질량, 온도,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부피, 그리고 시간. 그 다음에 벡터는 너네 힘 기억나니? 힘 하면 자, 물체는 힘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지? 힘에는 방향이 있는 거란 말이야. 어디로 미냐에 따라서 힘이 다 다른 힘이잖아. 위로 미는 힘과 옆으로 미는 힘은 엄연하게 다른 힘이지. 그래서 힘은 방향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힘 말고 속도. 속도라는 건 어떤 방향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냐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 너네가 아직 안 배운 뭐 운동량이란 것도 있고, 변이, 가속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자, 힘도, 자, 질량은, 얘들아, 질량은 뭐냐면, 너네들이, 몇 킬로그램이라 그러는 건 실제로 몇 킬로그램이 아닌 거 알지? 이게 킬로그램이란 건 질량이라서 사실상 방향이 없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말하는 무게는 너네 몸이 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힘이 무게란 말이야. 그래서 무게는 뭐야? 방향이 있어. 그래서 벡터고 질량은 방향이 없어서 스칼라야. 너네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온도나 시간은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잖아. 시간도 사실 1시간 전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1시간. 다음에 1시간 뒤에 하면 플러스 1시간이라고 되잖아. 근데 이거는 방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얘는 일단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양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방향이라고 취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방향이란 건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러니까 수많은 방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온도 같은 경우도 증가랑 감소는 그냥 현재의 양보다 크냐 작냐잖아. 시간도 현재의 시간보다 많아졌냐 적어졌냐니까. 여기 이런 건 스칼라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힘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냐 완전 다른 힘이잖아. 그지? 얘에 정반대되는 이런 힘도 있겠지만 얘랑 반대되는 힘이 아닌 다른 힘도 존재한단 말이야. 증가하는 힘, 감소하는 힘이더라도 약간 애매한 그런 힘도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벡터가 뭔지 알겠지? 그럼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벡터는 어떤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 내가 이때까지 계속 화살표를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화살표로 하는데 자, 이 화살표를 벡터라 그래. 벡터라 그러면 이 벡터는 자, 화살표의 이 머리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야. 너무 당연해 보이지? 그리고 이 길이가 이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야. 자, 그러면 자, 이런 벡터가 하나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떻게 되겠어? 크기는 같지. 근데
반대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다음에 자, 이런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도 같고 그런 벡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았어. 그러면 힘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힘을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힘을 내가 위로 만약에 5N만큼 끌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로 위로 5N만큼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2.5N으로 끌고 싶다. 그러면 딱 반만큼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주면 된다.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쉽지? 이게 벡터야. 이게 벡터면 자, 벡터의 크기가 음일 수 있을까? 벡터의 크기는 뭐라 그랬어? 이 화살표의 길이라 그랬잖아. 길이가 음수가 있어 없어? 길이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므로 벡터의 크기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대신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싶으면 벡터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지정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벡터의 방향은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 보통은 직교좌표를 많이 활용을 해. 직교좌표를 많이 활용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통 X축, Y축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 물론 이제 높이까지 있으니까 Z축으로도 표현을 그러니까 총 우린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해서 다룰 운동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물리에서 다룰 대부분은 2차원 운동만 다룰 거야. 그러니까 X축, Y축,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야.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나 아니면 얘가 X랑 Z축이 돼서 얘가 이제 높이 그리고 얘가 그냥 가로 길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 운동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얘를 다시 Y로 고치고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떤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거야. 45도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끌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할까? 5N이라고 해보자. 5N으로 내가 이쪽 방향으로 끌었어. 그러면 이쪽 방향이 어딘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이쪽 방향을 5N 끌었어. 어느 방향은 이쪽 방향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내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X축과의 각도, 하나는 얘의 좌표. 그러면 만약에 얘가 높이가 3이고 x 이 뭐냐 밑변이 4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4,3이지. 그러면 방향이 4,3 방향으로 5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도가 어떻게 돼? 각도가 이런 각도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어떤 각도 세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지. 그래서 이런 각도인 세타의 방향으로 5N만큼 내가 힘을 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벡터의 방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좌표로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X축과의 각도로 표현해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벡터가 어떤 화살표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벡터를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벡터의 연산이란 걸 배워볼 거야. 벡터는 일단 더하기를 할 수 있어. 더하기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벡터랑 그다음에 이런 벡터랑 더했다고 해보자.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려.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길이 있지. 이 대각선 벡터가 만약 얘를 어떤 A라는 벡터라고 하고 얘를 어떤 B라는 벡터라고 하면 위에 화살표는 방향이 있는 어떤 벡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라는 벡터고 B라는 벡터라는 걸 나타낼 때 문자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써줘. 그러면 얘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또 다른 거 설명해 줄까? 자, 어떻게 할까?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랑 있어.
그럼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돼? 얘도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이제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면 얘가 또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의 길이를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는 이거의 길이인 거 알았고 B 벡터의 크기는 이거의 길이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얘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자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거를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A 벡터랑 B 벡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도 세타가 되지.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딱 그어버리면 이 길이는 얼마니? 이 빗변의 길이가 A였으니까 A 사인 세타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물리하려면 삼각함수 진짜 잘해야 된다. 뭐가 사인 세타고 뭐가 코사인 세타인지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얘는 A 코사인 세타다, 그지? 그러면 이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얘랑 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그러면 A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의 제곱한 거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거면 결국에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되는 거 알지?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어떤 A라는 벡터의 길이가 A고 B라는 벡터의 길이가 B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제 세타는 뭐?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빼기를 할 건데 벡터의 차라고 하지. 이 벡터랑 빼고 싶은 거야. 얘도 A 벡터랑 B 벡터가 있는데 이번엔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럼 이거는 A 벡터 더하기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생겼니?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라 그랬지. 너네가 하나 또 알아줘야 될 게, 봐봐. 이게 처음 부분이랑 끝 부분이랑 그 다음 벡터의 처음 부분이랑 끝 부분이랑 이렇게 물리잖아. 근데 더하기면 이 처음이랑 이 끝 부분이랑 이어주면 돼. 왜냐하면 자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 시켜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지? 무슨 얘기냐면 이 벡터랑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더해진다고. 오케이? 처음이랑 끝, 그다음에 끝이랑 또 처음이랑 끝 이렇게 물리면 그냥 처음이랑 끝이랑 연결해주는 벡터가 된다고. 그러면 이 벡터가 무슨 벡터가 된다?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된다. 오케이? 쉽지? 그럼 더하기 벡터는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다음에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지? 지금 빼기도 배웠어, 그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더하기랑 빼기 하는 거 알려줄게. 어디서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 할 거야. 좌표 평면으로 설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전에 이거 보자. 아까 전에 들었던 예시인데, 자 x축 y축이 있으면 아까 전에 이런 길이 5짜리 벡터를 내가 하나 보여줬었지. 이때 이게 4,3이야. 4,3이면 자 이제 이 벡터는 방향이 4,3일 뿐만 아니라 길이도 5기 때문에 결국 이 벡터 자체를 4,3이라도 해도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방향인데 크기가 절반인 건 2,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은 x축이랑 y축의 이 값들의 비율이 방향이 되는 거고, 길이는 이것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준 거, 이 대각선의 길이가 이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벡터 더하기를 할 거야. 근데 이런 벡터가 하나 있고
다음에 자, 이런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하자. 얘는 무슨 벡터야? 이 x축의 길이는 똑같다고 하면 4,0짜리 벡터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자,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얘는 실제로 8,3이란 말이야.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길이 4만큼 더하면 8,3이잖아. 근데 보니까 이 좌표랑 더해도 8,3이 나오네? 그래서 벡터의 합은 기본적으로 두 벡터의 그 좌표를 더하면 이 벡터가 돼. 그럼 반대로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빼기 하면 반대로 돌리라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벡터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여기가 시작점 끝, 또 시작 끝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 높이는, 그러니까 이 벡터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기를 뺀 거니까 0,3이지. 실제로 이 벡터도 0,3짜리 벡터인 게, 이 벡터를 여기다 옮겨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맞니? 그래서 이게 0,3짜리 벡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좌표를 그냥 빼기만 하면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그 다음에는 벡터의 분해를 알려줄게. 너무 많이 배워서 헷갈릴 만도 한데 사실 별거 없잖아, 그지? 화살표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더하기 빼기 한 거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벡터의 분해를 할 거야. 벡터의 분해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x축, y축 이렇게 생겼다. 근데 내가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번 얘가 45도야. 45도고 얘가 루트 2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자. 얘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45도, 그리고 얘가 루트 2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의 좌표는 1,1인 거 알겠어? 얘는 마이너스 1,1인 거 알겠어? 그래야 둘이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움 루트 2가 나오잖아. 얘는 x축이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이 두 벡터를 더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좌표를 알면 좋은데, 자, 좌표를 모른다고 해. 그러면 둘을 더하면 뭐 대충 더하면 뭐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끌 수도 있겠지만, 얘를 x축 성분이랑 얘를 a 벡터라고 하면 a의 x축 성분이랑 a의 y축 성분이랑 더해주는 거야. 그럼 a x축 성분은 뭐야? 1,0이지. 얘는 0,1이고, 그다음 얘는 b라고 하면 b의 x축 성분은, 여기는 뭐야? 잠깐, 여기 쓰지 말고 b의 x축 성분은 어떻게 돼?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b의 y축 성분은 또 0,1이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할 때 x축끼리 더하고 y축끼리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둘이 더하면 x축 성분은 0이 되고 y축 성분은 2가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실제로 0,2라는 벡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벡터를 막 더할 때 이런 벡터, 이런 벡터, 막 이런 벡터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방향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 근데 기준을 x축이랑 딱 y축 이렇게 잡아놓고, 다음에 얘의 x축 성분은 이거, 얘의 x축 성분은 요거, 얘의 x축 성분은 요거. 이래서 세 개 더했을 때 남는 부분이 요만큼이다. 그리고 얘의 y축 남는 부분은 뭐 이만큼이다.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벡터가 실제로 이 세 벡터를 더한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벡터의 분해거든? 뭐라고? 벡터의 분해. 그래서 보통 x축이랑 y축으로 많이 분해를 해. 너네 지금은 사실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나중에 이제 배워가면서 점점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할 때마다 내가 다시 한 번씩 알려줄게. 알았지? 다음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자. 자, 이런 선분이 있고, 얘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할까? 선분의 길이를 1 해서 총 2라고 하자. 그리고 이런 원을 하나 그려. 원을 하나 그리고 60도짜리야. 이런 벡터가 있어. 그 다음에 이런 벡터가 있고. 그러면 자, 얘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야. 그러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꺼서 평행 이동한 거지.
자,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얼마일까? 얘의 크기는 여기가 길이가 어떻게 돼? 여기도 1이지. 그리고 이렇게 끄면 얘가 몇 도야? 60도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다, 맞니? 어떤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의 크기라 그러거든? 그래서 얘의 크기는 루트 3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B 벡터 빼기 C 벡터를 한번 해보자. 얘의 크기는 얼마일까? 얘의 크기는 C 벡터를 뺀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꿔주고 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길 텐데 얘 뭐야? 정삼각형이지. 얘도 60도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얘는 그냥 크기가 1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의 합이랑 벡터의 차랑 그 다음에 벡터 분해까지 설명해 준 거야. 오케이? 아직 사실 얘를 제대로 안 들어줘서 너네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이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벡터의 곱이 있거든? 벡터의 곱이 있는데 스칼라 곱이 있고 벡터 곱이 있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 내용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여기선 대충 설명해줄게. 어떤 A 벡터랑 곱하기를 할 때 여기는 점을 찍어, 스칼라 곱은. 그러면 어떤 C 벡터가 C가 나와. 그냥 C가 나오고 여기는 A 벡터랑 여기는 곱하기를 써. 얘는 크로스라 그러는데 B랑 하면 얘는 C 벡터가 나와. 여기는 C가 스칼라고. 이 벡터 곱은 너네가 아직 잘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이 스칼라 곱은 뭐냐면 자, 이거 너네 다 알 거야. 어떤 1kg짜리 상자가 있어. 얘를 이제 끌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힘을 이렇게 줬어. 힘을 이렇게 줄 때 10N을 줘서 5m를 끌고 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일을 얼마 했니? 일을 50줄 만큼 했지. 이건 너네도 알지? 왜? 끄는 방향이랑 움직인 거리랑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끈 거야. 얘를 10N으로 끌었대. 얘가 60도야. 그러면 내가 이번엔 일을 얼마나 해줬을까? 이번에는 일을 25줄 해줬지. 왜? 이쪽 방향의 힘이 5라서 그치? 5N이잖아. 그러면 10 코사인 60도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5m가 된단 말이지. 5m 한다. 5m랑 5N이랑 곱하게 되면 25줄이 된다고. 근데 자 봐봐. 힘도 벡터고 움직인 이 이동한 변이도 벡터인데 두 벡터를 곱했는데 어떤 스칼라 값이 나왔단 말이야. 1이라는 어떤 스칼라 값이 나왔어. 이걸 보고 스칼라 곱이라고 하거든. 이게 대표적인 스칼라 곱의 얘인데 이거는 너네가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내가 또 알려줄 테니까 너무 이해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합이랑 합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평행사변형 그렸지? 차는 어떻게 했어?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하면 뒤집어서 이렇게 더해줬지. 그 다음에 분해는 X축이랑 Y축으로 성분을 이렇게 분해했다. 이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